안녕하세요. 돈워리 주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육아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주부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년 차 아이가 이제 10살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정보들과 제가 또 따로 식이습관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사실 식습관 관리거든요. 근데 식습관 관리는 2살에 거의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2살이냐? 사실은 저도 저희 딸을 키울 때 4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고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영아 때는 괜찮은데 한 2살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달달한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어린이집에 보냈던, 그리고 또 반갑게 맞이할 때도 사탕 손에 이렇게 달달한 거를 어쩔 수 없이 부모라면 또 주게 되는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단 음식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 나다는 사실을 뒤늦게 좀 깨달으면서 식이습관 관리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약보다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증상보다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걸 저도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특히 어린 아이 이제 돌부터 시작해서 키운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녹색 채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좋은지 보다는 그냥 먹여야 한다는 어떤 부모들이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DNA에는 녹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과거 DNA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이렇게 막 사냥을 하고 할 때 약초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막 약성분이 있는 거? 근데 독초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거를 잘못 우리가 섭취했을 때 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 DNA에는 그런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 특히 7세 전까지는 녹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채소나 야채를 강제적으로 먹이는 건 후에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먹는 거를 너무 엄마들이 또 집착하는 건 중요치 않지만, 그러나 아이의 식습관을 위해서는 조금씩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요즘 부모님, 저도 이제 아이가 10살이니까 이제 30대에 키우는 엄마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돼요. 어느 부모가 아침에 햄버거를 먹이고 아니면은 뭐 점심에 피자를 먹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뭐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다 챙기면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저 또한 아침에 시리얼이 얼마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설탕에 당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같이 함께 나누고, 보통 이제 식습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2세 때 이제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2세와 3세 때의 식습관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특히 비타민, 무기질은 우리 DNA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속에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고기 꼭 먹여야 되잖아요. 삼시세끼 고기 반찬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이러스와 세균에 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줘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세포 속의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이라는
그 아미노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을 잘 섭취를 해서 면역력을 지켜줘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장 건강.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부모들은 유산균을 다 먹이고 있는데 장내에 80%의 유익균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청, 내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면역을 지키는 3대 영양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같이 나누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망치는 음식하고 또 아이들을 살리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해줄 시간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도 해줄 시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아이한테 좋은 영양소를 줄 수 있는지는 제가 이제 차차 뒤에서 또 뭐 요리도 조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고 이런 것도 같이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아이가 아프면은 음식부터 의심해보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들이 있냐면, 일단은 자폐증, 그 다음에 공격성, 그 다음에 알레르기, 그 다음에 분노 조절장애, 구취, 행동장애 또는 반항장애, 옷이나 물건을 물고 빠는 행동, 그 다음에 어눌함, 산통, 변비, 침울함, 발달장애, 설사, 중이염, 섭식장애, 습진, 성장장애, 잦은 병치레, 복부팽만, 생식기 가려움증, 두드러기, 신목소리, 식탐, 관절통, 학습장애, 감정기복, 쉽게 지침, 이식증, 편식, 상처 회복력 부족, 발진, 위식도 역류, 발작, 감각처리 장애, 비염, 수면 장애, 작은 키, 언어 발달 지연, 떼쓰기, 복통, 구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그냥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질병들이 결국 원인을 찾다 보면 음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는지는 부모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음식과 질병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이 영양소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한 영양소를 각각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1인 1 유튜브 시대에 저도 한번 도전해보면서 돈 워리, 비 해피한 날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